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코스피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시총 4천조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록 속에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주 쏟아지는 대형 이벤트들을 미리 체크해야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AI 기본법, 삼성바이오 실적까지. 다음 주 요일별 핵심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지난주 마감한 미국 시장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7%,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마이너스 0.06%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치는 크지 않았지만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장중 변동성은 꽤 컸습니다. 시장을 흔든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준 의장 인선을 두고 시장이 기대했던 인물은 저금리 성향의 케빈 해시시였죠. 그런데 트럼프가 해시은 백악관에 남아줬으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이 살짝 뒤집혔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매파 성향인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국채 금리가 튀었고 증시는 바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이슈와 관련해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요일이 미국 휴장인 만큼 투자자들은 주말 리스크를 피하려고 일단 현금을 챙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구석은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이 7% 넘게 급등했는데요. TSMC 전 CEO이자 현 마이크론 이사인 마크리우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첫 내부자 매수이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샀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얻었습니다. 여기에 TSMC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ASML에 대해 좋으면 70%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타 종목을 보면 헬스케어와 바이오가 강세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0년물 금리는 4.23%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형 펀드로는 무려 281억 달러가 유입되며 자금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국 증시는 지난주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4,840선 안착과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0% 오른 4,840.74로 마감하며 사상 첫 4,800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G20 국가 중 압도적인 상승률 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로봇이었습니다. 현대차의 피지컬 AI 전략 발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휴머노이드 도입 검토 소식이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포스코그룹과 일본 로봇 강자, 야스카와 전기의 협력 소식에 로봇주들이 집단 상한가를 기록하며 섹터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축은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산 조선 에너지의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중심의 신설법인으로 인접 분할을 발표했죠. 자사주 5.9% 소각과 배당 25% 확대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자 하나그룹주 전체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의 귀환도 눈부셨습니다. 미국이 신규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한국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련주들이 강한 수급을 흡수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다릅니다. 단순한 수급 쏠림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과 실질적인 기술 협력이라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은 분명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무분별한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이 확실히 증명되는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 요일별 핵심 투자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전체 분위기부터 보면요.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지수보다는 이슈와 테마 중심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월요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방산, 우주, AI 쪽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외교 이벤트 테마는 뉴스 강도에 따라 하루짜리 흐름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금감원의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대표적인 저PBR 금융주들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한 점검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주주환원 강화나 밸류업 정책으로 연결될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휴장인 만큼 무리한 베팅보다는 정상회담 관련 테마 형성 여부를 체크하고 금융주는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는지를 보면서 분할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월요일은 방향성보다는 이슈 체크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 금리 그리고 수소 IPO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중국 1월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결과에 따라 국내 경기 민감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주, LG화학 같은 화학주처럼 중국 비중이 큰 종목들은 장중 반응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최근 많이 빠졌던 철강화학 쪽에서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수소 섹터입니다. 화요일부터 덕양에너젠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첫 수소 관련 IPO인 만큼 청약 일정 전후로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같은 수소연료전지 종목들이 단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IPO 테마는 속도가 빠른 만큼 추격보다는 눌림이나 수급 확인 후 대응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밤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글로벌 기술주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는 참고해 볼 만한 이벤트입니다. 화요일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금리 결과에 따라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단기 반등 여부를 체크하고 수소 섹터는 IPO 관련 수급이 실제로 붙는지 거래량 위주로 확인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일정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수요일 일정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키워드가 딱 두 개입니다. 삼성바이오 그리고 상법 개정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국내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인 만큼 실적 결과에 따라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종목들 전반의 투자 심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섹터 전체에 온기가 돌 수는 있지만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는 뉴스에 팔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 이슈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권 강화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 관련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테마성 등락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프로젝트 즉 밸류업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밸류업이나 자본시장 관련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실적 자체보다 실적 발표 이후 수급 변화를 확인하면서 대응하고 상법 개정 관련주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정책 방향성에 초점을 두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이날의 핵심 키워드는 AI 제도화 그리고 반도체 실적입니다. 먼저 국내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국내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AI 워터마크 표시, 안전성 확보 의무 같은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이걸 단순히 규제 강화로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AI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AI, 가비아 같은 AI, 소프트웨어와 보안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성 보안, 데이터 관리 쪽은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날 밤에는 인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텔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 발언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 종목들에서도 단기적인 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3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됩니다. 수치 자체보다는 미국 경기 흐름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전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 기본법 시행은 규제보다는 신뢰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그 과정에서 보안과 인프라 관련 섹터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인텔 실적 이후 해외 반응까지 확인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1월 23일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의 핵심 일정은 일본 통화 정책 그리고 실적 확인입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일본은행, BOJ 금융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엔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국내 수출주들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처럼 환율에 민감한 섹터들은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흐름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IT 부품주입니다. 금요일에는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기 실적을 통해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큰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의 수요가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IT 부품주 전반의 분위기도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답게 수익 실현 이슈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증시가 시가총액 4천조 원을 돌파한 만큼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전략은 무리한 추격보다는 호흡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5만원 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시장 체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 전체를 정리해보면요. 다음 주는 단순한 경제 지표보다는 정치와 제도 그리고 기업 실적이 함께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정상회담 이슈 그리고 AI 기본법 시행은 새로운 주도 테마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일정표가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게 응원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